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진부령 정상입니다. 여기 이제 넘어가면은 고성이 나오는 곳입니다. 진부령은 그래도 한계령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경사가 좀 완만합니다. 빨리 넘어가야겠네. 그래도 어제까지 눈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하루 종일 날씨가 좋아가지고 도로 상태는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혹시 뭐 로가 흘려가지고 있는 곳이면 아마 또 열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여기가 진부령 정상입니다. 진부령 정상 넘어서 가면 이제 고성군청인데, 고성군에 들러서 그 다음에 속초에서 강릉에서 좀 동해까지 내려갈지 좀 고민 중인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행선지는 진부령입니다. 그 인제 오늘 아침에 출발한 곳이 철원입니다. 철원에서 출발해서 화천에서 다시 양구에서 인제에서 이제 그 고성 가는 길에 그 원통도 이제 지나갔는데, 그 시내를 지날 때 이제 많은, 특히나 학생들이 익숙한 노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귀가 이제 그쪽으로 고개가 다 돌려지더라고요. 우리 제 쪽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이 강원도 이제 시골이지만 그래도 이런 탄핵 무효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또 침묵하는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분명히 작금의 어떤 이런 나라의 어떤 사태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고 있지만 그동안 침묵하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다수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면은 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끌고 다니게 되면 그런 침묵하는 그 국민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용기를 불어 넣어서, 이게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탄핵 무효, 탄핵 사태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은 국민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 그 강원도민들에게 각인시켜주게 되면 저 흉악무도한 거짓 선동 세력들의 만국 선동에 더 이상 우리가 속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 민노총 졸개를 자처한 만국 집단, 내국 집단, 언론 노조, 그들의 거짓된 선동에 대해서도 국민 한 분 한 분들이 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서울 집회를 통해서 언론 노조의 실체를 아주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직은 언론에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겠죠. 지네들 문제니까. 하지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분노가 저 만국 세력들, 매국 세력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흉악무도한 세력들에게 각이 될 것입니다. 감히 거짓된 세력들이 감히 자기네들이 진실이라고 국민 앞에 속이고 불의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매번 집회 때마다 복면 마스크를 쓰면서 청와대 앞에 행진 100m까지 진입하는 것도 법원에서 분명히, 물론 그 서울 행정법원의 그 판사도 분명히 좌익 성향일 겁니다. 이놈이 그래도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500m, 300m, 200m, 100m까지 근접시켰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명령했던 행정 시간을 저놈들 또 어깁니다. 매번 어깁니다. 매번. 명백한 불법 집회고 명백한 불법 행진입니다. 집시법으로 반드시 처벌돼야 되는데 경찰청장이 지금 저 거짓된 선동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들에 대해서 처벌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니까 무슨 뭐 박사모 우리 애국진영 집회를 두고서 뭐 집시법 위반 혐의를 검토한다는데 이런 미친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도 아까 제가 앞서서 영상을 생방송을 촬영했었는데 이 바람이 많이 부네요. 진부령 이제 꼭대기라서 그런지 요 520m인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기가 싫어가서 이제 차에 좀 들어가서 차에 들어오니까 좀 낫네요. 이제 다시 이제 천천히 이제 빨리 그래도 내려가야지 그 도로가 좀 더 결빙되기 전에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고성을 빨리 들려서 고성 국민들에게도 우리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그들에게 좀 각인시켜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 31일 2시에 대한문에서 정말 이제 구국 집회를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이죠. 정말 이제 2016년은 위기의 한 해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애국 진영에 대한 어떤 위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종북 세력들 그리고 김정은 그 망고의 그 흉악무도한 집단 김정은 그 집단에 대한 그들에게도 위기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박아놓은 그 종북 세력들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아오고 곳곳에 우리 사회 곳곳에 시골 곳곳까지 농촌 또 농민들까지 깊숙이 침투시켜 놓은 모든 종북 세력들이 이번에 모두가 다 나왔습니다. 그들을 어찌 보면 그들을 일소할 수 있는 정말 또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침묵을 하게 된다면 하늘은 우리 민심을 이 왜곡된 민심을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 용기를 내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정말 목소리를 내고 참된 양심과 참된 진실과 정의가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하늘은 이 국민의 목소리를 이 민심을 올바른 곳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31일 집회가 내년 2017년 정말 절망의 해가 될 것인가, 절망의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희망의 해가 될 것인가. 절망의 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이것도 일반 국민들도 이런 실태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겠지만, 저 민주당부터 해가지고 저 정부 저 끈앞풀들, 저 매국 그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국회 법안들을 막 이제 무더기에 쏟아내고 있는데,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기법 관련해가지고 하나를 직접 입법된 그 원본 하고 수정 내용까지 다 살펴봤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정말 이거는 알려야 됩니다. 저놈들은 대한민국 국가를 애국가라고는 얘기했어요. 근데 애국가의 가사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이걸 지정한 것이 아니라 애국가의 가사와 곡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법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기망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여야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애국가의 가사와 곡이 바뀐다면 국민은 뭐가 됩니까 도대체? 이 국가가 뭐가 되는 것이고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매국적인 그 법안을 지금 저놈들 내고 있습니다. 그 법안을 발의했던 놈, 그 발의안에 서명했던 놈 이름 정확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분명히 그 상기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은 그놈들을 정말 망고의 역적이고 분명히 이 나라에 침투한 간첩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사실들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랑스러워하던 태극기 그리고 애국가 그런 것조차도 저 매국 세력들이 이걸 바꾸려고 지금 그 국기법이라는 것을 지금 그 입법 예고를 해놨던데 입법 예고는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사실 좀 알려주시고, 제가 이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복귀하게 되면 내일 새벽이라도 복귀하게 되면 저놈들이 그동안 이제 법안들 무더기로 쏟아냈던 법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간략하게 팩트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이번 주말 집회 때 이걸 공개적으로 짚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트럭에 같이 이제 이동하면 혼자서 가면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보시면은 옆에 앰프가 옆에 운전석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이 차 자체가 지금 운전자 혼자서 이제 운행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체계고, 그리고 사실 그런 거 염려되진 않습니다. 누가 해코지를 하더라도 그놈들 감히 용기가 있으면 이제 하겠죠. 하더라도 저를 지켜주시는 분은 이제 따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두려움은 없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이 차에 블랙박스가 없어요. 블랙박스가. 이 블랙박스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블랙박스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게 성능이 좋은지,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앞에하고 뒤에도 있어야겠지만 이제 저 운전석을 바라보는 카메라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블랙박스라도 만약에 설치가 돼 있으면 어떤 놈들이 지난번에 원주에서 그놈들이 제 앞 차를 가로막고서 저하고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을 제가 그때 바로 체증이 자동적으로 되겠죠. 제가 꼭 그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그걸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은 솔직히 없고요. 없고, 어느 혹시 만약에 이제 그쪽에 블랙박스하고 관련해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나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는지 어쨌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들을, 이 영상들을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탄핵 기각을 위한 이 국민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대구나 부산에도 이 차량이 내려가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는 모습들을 많은 분들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들도 이제 용기를 낼 겁니다. 월남이 패망한 거 딴 거 아닙니다. 많은 그들도 분명히 월남에도 애국 시민들이 있었어요.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 선동에 대해서 정말 분노해하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명히 월남인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조금 안일했죠. 정말 안일했죠. 침묵했고요. 그리고 설마 이제 저들도 같은 국민이고 같은 이웃인데 저들이 저렇게 외치는,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 그래도 그렇게 그들이 설마 짐승처럼 살 거라고 기대는 했겠습니까?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월남이 패망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월맹도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는 있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결국 그들이 어찌 됐나요? 그들의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애국 시민들, 종북 세력들, 그리고 불순 세력들은 그리고 멍청한 그 거짓 선동에 그냥 놀아나는 대다수의 그런 국민들은 결국 그 대가를 혹독히 나중에 치렀지만 애국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국 시민들도 저들의 거짓 선동과 저들의 망국 선동에 대해서 정말 안다면, 혼자 아는 것으로 만약에 침묵을 한다면요, 월남 패망 이후에 그들이 한 100만 명인가요? 그 정도로 이제 보트피플, 자유를 찾아서 보트피플에 정말 망망대해에 온몸을 던졌던 그들처럼 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애국 시민들께서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저 거짓 선동의 실상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일깨워줘야 되지만, 알고 있다면 혼자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침묵하지 마시고 외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저들 한 치 앞도 모르고 있는 정말 맹인과도 같죠. 속인과도 같죠. 그런 자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진실인 양, 자기네들이 정의인 양 그렇게 선동하고 가고 있는데, 결국 그들은 정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야 말 것입니다. 어젠가
어쨌든 이제 원주에서 제가 집회할 때도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아마도 대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같은데, 우리 집회하는 것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잠시 철수하는 과정에 잠시 한눈 판 사이에 그 피켓을 9점을 그냥 무단 절취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놈들은 양심의 가책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그놈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범죄 행위도 어떠한 불법도 정당화되는, 지금 박영선이나 그들과 같은, 정말 큰일이죠. 그들이 나라를 장악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안보도 뻔한 일이겠죠. 자, 이제 제가 또 방송을 또 중단하고, 이제 진부령 2기가 해발 520m네요 520m인데 이제 진부령에서 이제 저 고성 쪽으로, 이제 동해 바닷가로 이제 제가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서 이제 바닷가 배경으로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그 촬영도 하고, 고성 군민과 이제 속초 시민, 강릉, 이제 바닷가에 있는 우리 강원도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제 이러한 그 우리 구국의 목소리들을 이제 전달할 것입니다. 그분들께. 그래서 그 고성과 많은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저들의 거짓 선동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게끔 이제 가려고 합니다. 네. 오진아 선생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탈북, 참,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출발할게요.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민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정착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많이 정착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남한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한 가지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탈북민들 정말 그 우리가 해방 직후에 38선 이북에서는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죠.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조만식 선생 중심으로 조선민주당이 결성됐고,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북한 김일성과 소련의 포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결국 자유를 찾아 월남을 했습니다. 그들이 38선 이북에서 이루고자 했던 자유민주국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북한에 꽂으려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결국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38선을 넘어서 월남에서 남한에 왔는데, 이 웬걸 남한은 남노당 애들이 온갖 거짓 선동으로 공산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던 남한 국민들에게 공산주의는 지상낙원이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신불출이라는 만담가인데, 만담가 말로서 이제 많이 웃기고 하는 그런 잔데, 지금의 김제동과 거의 흡사합니다. 김제동도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김제동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많이 지지하고 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제동이가 하는 그 드라마 그 프로그램들을 저는 꼭 봅니다. 이놈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기망하고 속이고 있는지. 이제 언젠가는 조만간에 이제 김제동을 제가 직접 대면하게 될 겁니다. 모르죠. 그놈이 저를 두려워서 피할지 모르겠지만, 지가 만약에 떳떳하다면 제 앞에 못 설 이유가 없겠죠. 결국 그렇게 남한 국민들은 공산주의 실상을 모르고 있었는데, 결국 북에서 내려왔던 그들이 바로 그 청년들이 서북 청년단을 결성했는데, 그들이 남한 국민에게 공산주의 실상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남한에 북한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소중한 자유민주공화국을 이 남한에 대한민국 건국에 그들이 밀월이 됐던 겁니다. 그들 북한 주민들, 그때 당시 북한 주민들이죠. 북한 주민들, 그들이 희생이 없었고 그들의 결단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탈북민들 정말 자유를 찾아서 정말 이 생사를 넘나들고 내려온 그 탈북민들을 정말 우리는 존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무도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분들 고향 선배들, 그들 때문에 지금의 남한의 국민들이 공산국가가 아닌, 남노당에 의한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시죠. 그분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서 지금의 번영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가 되면은 정말 기회가 되고 여건이 갖춰지면, 아직까지는 제가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사실 이제 모성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서북청년단 지도부에 재작년에 저희가 재건을 했지만 이제 지도부에 노선 갈등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서북청년단 조직을 결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말 그대로 전업 시민 운동가입니다. 모든 생업을 제가 접고 그나마 제 가족이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제가 좀 덜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업으로 제가 시민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북청년단을 정말 그분들 명예를 온전히 복원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왜곡된 근현대사를 바로잡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자금이 정말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은 저는 이제 그 서북청년단 우리 젊은이들, 많은 젊은이들이 진정한 애국심을 갖고 있어요. 그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북에서 내려왔던 많은 청년들, 그리고 북에서 이제 탈북하신 분들의 자녀들,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북의 그 고향의 그 선배들, 어른들이죠. 그분들에게는, 탈북민들에게는 고향 어르신들이고 어쨌든 선배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이룩했던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현재의 번영, 그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부심을 일깨워줄 겁니다. 그들에게 자부심을 일깨워주고, 지금 재작년이죠. 그때 뭐 대구대학교에 대구대 윤재만 교수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법학과 헌법학 교수죠. 그 인간이 탈북자들은 민족 반역자라고, 네? 북한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부역했는데 또 남한까지 내려와가지고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다고. 그 법학 교수예요, 윤재만이. 그 인간이 탈북자들은 전원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런 막말을, 그런 진짜 반인륜적인 짐승보다 못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카톡에다가, 단체 카톡방에다 그놈이 글을 썼습니다. 결국 제가 그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죠. 그런데 그놈은 뻔뻔하게도 거짓말로 언론에다가 뭐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그리고 저를 상대로 결국 뭐 모욕죄로 저를 상대로 모욕죄로 법정으로 이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학 교수니까 법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검사나 판사도 결국은 제가 모욕죄로 제가 150만원 벌금을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지만 그자가 탈북자들에게 전원 사형이 쳐야 된다, 그 말들이 결국 농담이 아닙니다. 실현이 아닙니다. 지금 종북 세력에 의해서 기망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어떤 그런 만국 촛불 세력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인식들입니다. 탈북민들은 정말 자유를 찾아서 정말 사선을 넘어와서 왔는데, 정말 이대로 이 나라가 저 종북 세력들에게 먹히고야 만다면은 진짜 그분들도 진짜 그 결말은 말 안 해도 알겠죠. 물론 뭐 굳이 뭐 탈북민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우리 애국 진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애국 시민들도 참담한 결과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 정말 부당하게 헌법재판소가 끝내 거짓되고 불이한 그 왜곡된 민심에 굴복해서 탄핵 가결을 만약에 결정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연방제 통일로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월남 패망의 그 길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어차피 이미 제가 서북청년 재건 당시에 저와 충돌이 있었던 한 놈이 저를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을 했던 놈이 최근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를 다시 또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제 조만간에 나를 찾아오겠다고, 조만간에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어간다고 그놈이 저한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올 테면 와라. 어차피 그놈들에게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느니 지금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목숨을 걸고 저 불순분자들, 저 종북 세력들, 그 종북 세력에 기망당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 국민들 상대로 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결국 저를 이제 너무 그렇게 뭐 애국자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업 시민운동가입니다. 제 모든 생계를 접고서 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도 사실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 많은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십실바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지금 제가 오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이게 공이 된다면은 저를 그동안 정말 말없이 후원해 주셨던 많은 애국 시민들 그분들의 공입니다. 그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제 인생의 제 삶이 어디까지가 될지 또 어느 때에 정말 제가 제 목숨을 걸어야 될지 저도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결단코 그들의 어떤 위협도 저는 굴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저처럼 될 수는 없죠.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길은 제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는 가는 것 뿐이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애국 동지들, 애국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만약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 함께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은 자금으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은 그 10곱절로 100곱절로 정말 나라가 바로 서는 일에 정말 헌신하게 될 겁니다. 네. 저는 감사드리고요. 그 주변에 이제 탈북 동포들 있으시면 저에게 좀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시고 저도 조만간에 그 탈북자 단체들 그 좀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가서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남한에 와서도 아마 배우지 못했던 그런 우리 근현대사의 북한 주민들이 일으켰던 그 고귀한 열정과 그 헌신들을 그들에게 일깨워서 북한 출신이라는 거, 북한 주민이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긍지스러운지, 얼마나 자긍심이 넘치는지 그들을 좀 그 긍지를 일깨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 해방 직후에 서북 청년단이 남한에 내려와서 했던 것처럼 북한의 동포들, 그 지금 탈북하신 동포들이 우리 남한 국민들의 일깨우는데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헌신하는 데 나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이걸로 제가 방송을 마치고요. 이제 진부령을 넘어서 이제 고성으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운행 중에는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좀 많이 좀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